요 뼈대를 좀 잡아 놓으세요. 예, 이것만 잡아 놓으면 돼요. 다른 거는 요 뼈대만 잡아 놓으면 43점이 63점 됩니다. 평균.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내용 있죠? 일단 몰라도 돼요. 내용을 몰라도 이 구조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구조 파악이 안 돼버리면 다음 주에 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나와도 틀려.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모르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의미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쵸?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군이지만 이게 크게 가면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설치될 수도 있는 거구나. 도시군은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를 얘기한다라는 그 영역 범위 같은 것들만 잘 알아두면 아유 공부는 성적은 금세 쑥쑥쑥 올라가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여태껏 배웠지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을 하든 도시 개발 사업을 하든 정비 사업을 하든 됐어요? 그게 수용권을 행사하든 환지권을 행사하든 환권, 관리처분권을 행사를 하든 반드시 이런 개발을 하면서 뭐를 설치해준다?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요. 그게 여기에서는 그냥 도시군계획시설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는요 공공시설 부지로 나타나는 거고,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는요 정비 기반시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그거를 보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업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뭘 물어보든 아 이거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네 공법에서.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안 해온 것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요 나올 때마다 힘들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네. 아마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외웠는데 그 많은 것들을 외운 것 자체가 같은 것들을 외우는데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것들을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데 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같다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건데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야. 왜? 여기서는 기반시설로 외우고 여기서는 공공시설 부지로 외우고 여기서는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외우고 같은 걸 계속 외워.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설치해 나가는 사업인데 아유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이 뭐지? 그건 몰라. 도시개발 사업이 뭐지? 몰라. 정비 사업이 뭐지? 아이고 종류나 많고 아유 헷갈려 죽겠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외웠어도.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문제가 기본적인 용어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초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문제가 1회, 2회, 3회. 이거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는 다 기초문제예요, 여러분. 이 용어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럼 요것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최종시험에서 최소한 60점 맞을 수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4회, 5회, 6회는 정말 어렵게 한번 내볼 거예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 기초가 잘 정리된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도 되게 쉬워요. 근데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어려운 문제는요 손도 못 대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게 그러면 좀 그것도 웃기잖아.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4회, 5회, 6회 때 또 어렵게 내봐. 또 징징댄다. 시험 문제, 시험 보는 날 다가오는데 누구 기죽일이 있냐고, 어떻게,
다 과락을 맞게 내냐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한번 잘 체계적인 걸 바꾸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될 거예요. 건축법 가요. 건축법은 그냥 건축법, 주택법은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련된 게 뭐에 관련된 거? 높이 제한에 관련된 건 딱 두 가지야, 여러분. 그냥 외우면 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가로구역 단위. 하나는 뭐요?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규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조건이야. 하나는 뭐라고요? 일조. 근데 지금 지문 순서가 일조건부터 물어봤으니까 일조건에 관련된 건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지문에 써 있는 건데 한번 가봐요. 일조건이에요. 지금 무슨 건이라고요? 자, 그래요. 전용 주거지역. 무슨 주거지역이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있죠? 예, 여기라면 여기 안에서 건축되는 건축물.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모든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 용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다 일조건 적용받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받냐면 정북 방향으로 받아요. 됐어요? 네. 얼마 이상 띄워야 된다 이거 몰라도 돼요. 됐어요? 네.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됐어요. 됐죠? 자, 이제 거기 지문에는 없는 거 설명해 줍니다. 자, 이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일조건 적용받아요. 됐나요? 자, 갑니다. 단, 중심상업지역 있죠?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 있죠? 자, 여기에는 일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끝?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갑니다. 2번 지문이에요. 2층 이하인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있죠? 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이제 3, 4, 5번은 가로구역 단위에 관련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자, 갑니다. 원칙이에요. 허가권자가. 누가 하는 거예요, 얘는? 허가권자가 나와야 돼.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위원회. 무슨 위원회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3번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고. 잡다한 절차 없고 건축위원회 뭐 거치라고요? 심의. 됐어요? 자, 5번 지문이에요. 근데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있죠? 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로구역 단위의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무엇으로요? 조례로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조례로. 됐어요? 자, 이제 4번 질문 갑니다. 자, 동일한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죠? 네, 그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 높이 규제는 끝나는 거예요. 66번 갑니다. 기둥을 증설하는 것. 여기만 나오잖아요. 그럼 대수선이에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대수선인데 이거를 증설하면서 바닥 면적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럼 옆면적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 규모를 뭐 한대요? 초과한대요. 그러면 신축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철거했어요. 뭐를 철거했다고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축조했어요. 그럼 뭐라고요? 증축이에요. 증축. 초과하니까. 같은 범위에서 하면 개축이고, 맞아요? 초과하면 일부 초과 증축, 전부 초과 신축. 구별해서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 4번은 원래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죠. 근데 고, 철, 문, 컨, 수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첫 번째가 문화재죠. 고는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이죠. 얘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규정든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5번은 농림지역인데 동 또는 읍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 곳이면 일부 규정은 적용되고, 됐어요? 일부 규정은 적용 배제된다 그랬죠? 근데 적용되는 규정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느 게 적용된다 그랬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요거는 적용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나오죠? 요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얘기죠. 됐어요? 이번에는 건축 허가예요. 무슨 허가라고요? 건축 허가예요. 지금까지 배운 용어 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건축물을 무슨 물을요? 건축법은 건축물을 대지에다가 건축하는 거죠. 건축 지금 배웠잖아. 그쵸? 근데 건축물을 짓는 이 토지를 대지라고 하죠. 근데 건축법은 이 대지를 뭐로 봐? 필지로 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필지에다가 건축물을 뭐 하려면, 건축하려면 이 필지는 반드시 뭐라는 거하고 도로라는 거에만 접해 있으면 돼요.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기반시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건축물이니까 얘는 도로라는 거하고만 접해 있으면 돼.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는 필지에다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뭐 하려면, 건축하려면, 함부로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받아서 하라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라. 됐어요? 가는 거예요.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여기잖아. 그쵸? 그럼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됐어요? 근데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어요, 없어요?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이면 몇 층 이상이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하고 창고는 뭐 된다고요? 그럴 때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2번 특별시, 광역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럼 3번 일반 시장, 시군이죠? 그럼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잖아요. 근데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그냥 허가 못 내주고 도지사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쵸? 1번, 2번, 3번을 읽잖아요. 그러면 답이 1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을 읽으면 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50일 안에 시장군수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줘라. 이거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듣는 건 답이 아니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4번 갖고서 신경 쓰입니다. 4번 갖고 신경 써요.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이 안 된 게 나왔어요. 걔는 거의 답 처리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문제 풀으시라고 이런 거 하나 툭 던져준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이죠. 여기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허가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좋아요. 68번 제한. 이거는 뭐 너무너무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장관 제한할 수 있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국토관리상 맞죠? 2번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맞죠? 자, 3번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언제예요? 지역계획, 도시계획 맞죠? 네. 됐죠? 4번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안했어요. 그러면 즉시 장관에게 뭐 하라고요? 보고받은 장관님은 제안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제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내. 2년 이내죠? 근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틀린 건 몇 번이에요? 69번을 많이 틀렸어요. 용도 변경인데 갑니다. 제목도 중요해요. 사용 승인을 받은 뭐를 받은? 사용 승인을 이미 사용 승인 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쓰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다중주택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 맞나요? 같은 용도에서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2번은 이겁니다.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사용 승인 받으라는 얘기죠. 어디가 틀렸는지 알죠? 자, 3번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 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건축사가 하려면 허가 대상이어야 돼. 무슨 대상이어야 돼요? 허가 대상. 그러면 따져보는 거예요. 종교시설은 문, 수련시설은 교. 그쵸? 그러니까 얘는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분이 맞으려면 종교시설하고 수련시설을 바꿔버리면 돼요. 수련시설인 걸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는 누가 하라고요? 건축사가 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쵸? 근데 용도 변경 시설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업시설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얘는 영업시설군이죠. 수련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신고. 특별시, 광역시에 소지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는다. 우리가 농지법 공부하면서 자 이런 얘기 해줬어. 용도 변경, 뭐 타용도, 사용 이렇게 용도자 들어가면 다 누가 관할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여기는 구청장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네. 70번은 증축 가능한 면적 물어봤죠.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증축 가능한 면적을 물어보면 용적률을 생각해야 돼.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1000. 용적률은요?
250%죠.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까지? 2500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 포함 제외.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건 지워버리고 위에 있는 거 400제곱미터짜리 5개 층 있는 거죠. 5, 4, 20. 그럼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어요? 50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공법에서 뭐 증축 가능한 면적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용적률 생각하라고. 용적률. 됐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딱딱딱 읽어갖고 감축량에서 쓴 건 뭐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여태 그거 얘기했잖아요. 자, 문제 이거 물어보면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71번 대지에 적용 나오죠? 자, 원칙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해야죠. 공개공지 나오죠? 공개공지 그러면 기본이에요. 1준, 상준, 다중 용도 건축물 몇 프로? 10% 이내.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갑니다. 가설 건축물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쵸? 근데 이런 1번 문제는 틀렸어요. 적용과 관련되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가설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은요? 자, 가설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공작물 취급을 받아요. 뭐 취급을 받는다고요? 공작물이면 축조신고죠. 그러면 건축법은 공작물에 적용돼요? 건축물에 적용돼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대지 안에 적용 이걸 물어보면 다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 아니에요. 공작물에는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쵸? 그럼 너무 쉽잖아 이 문제가. 근데 여기에서 나온 거는 자 얘가 건축물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얘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 건축되는 가설 건축물은 무슨 취급받는다고요? 건축물. 그러니까 얘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됐어요? 이해가요? 이것 뺀 나머지 가설 건축물은 다 뭐라고요? 공작물.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 지어요. 얘도 건축물 취급받으니까. 그쵸?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요거까지 구별해 주시고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 있죠? 공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은 2번이고요. 녹지 지역에는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고요. 상업 지역에는 공개공지 설치해야죠? 근데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죠. 틀렸죠?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얼마? 1.2배.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핵심적인 거. 기본. 72번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도 용어 물어보잖아요. 그쵸? 첫 번째 용어는 주택단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단지요? 주택단지. 가봅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거 있죠.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설비죠.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됐나요? 네. 복리시설이라는 건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죠. 뭐 대표적인 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은 뭐라고요? 간선시설이죠. 됐어요? 이 간선시설이요. 알고 보면 기반시설이에요. 토지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주택단지의 개념 안에는 일단의 토지니까 공구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거죠? 예.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어디에서요?
주택단지 안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이 뭐라고요? 공구. 그래서 이 공구별로 착공신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단지. 됐나요? 정리해드립니다.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이거죠. 어디 갔지? 자, 보세요. 이거죠. 얘도 건축물 중에서 뭐를요? 주택을 건설해요. 근데 얘는 주택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건설한다는 게 건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주택을 건설하는 밑바탕이 되는 토지는 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택단지라는 거예요. 1단의 토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단지에 주택을 건축이죠. 주택 지으면 건축이잖아. 근데 건설이라는 말을 쓰는 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안에는 주택에 딸리는 부대시설하고 뭐를요? 복리시설까지 짓는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축은요, 필지에다가 도로하고 접해 있는 필지에다가 건축물 하나 건축하는 거고. 됐어요? 건설이라는 건 1단의 토지에. 됐어요?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 주택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기반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건설이라는 거예요. 같이 지어지는 것. 그러니까 얘는 넓잖아. 그러니까 얘 필지는 얘는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넓으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해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구 간의 이 경계는 분명해야 돼? 안 분명해야 돼? 그래서 여기 폭이 6m 이상이 되는 도로나 녹지 공간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이 공구는 몇 세대 이상이죠? 3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하려면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6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아니야 모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을 하려면 됐어요? 이 1단의 토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를 공급해 줄 때 좀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택지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갑니다. 앞에 있는 공은 공공사업, 공익사업. 됐어요? 자, 갑니다. 누가 시행하는? 행정청이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택지. 됐어요? 그래서 5번 질문 맞아요? 그럼 만약에 공공택지에 관련돼서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 됐어요? 다음 중 공공택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가 답 찾으러 가야 돼. 배운 거예요. 만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런 얘기 나오면 공공택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비사업은 누가 하니까? 오케이. 무조건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답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도시개발사업 배웠잖아. 그쵸?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공공택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도시개발조합이 이렇게 나오면 공공택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되는 거고 얘는 사인이 아니니 행정청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법에서 공공택지를 물어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면 찾으러 가야 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읽지 마. 다른 거 읽으면 또 헷갈려. 아, 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읽지 말고 그냥 그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답으로 주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주택단지를 배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핵심은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단독주택, 건축물의 일부 공동주택. 됐어요? 그리고 그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 됐나요? 네. 그래서 2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뭐하거나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 주택조합이죠. 자, 마련하기 위한 거 지역, 직장. 리모델링하기 위한 거 리모델링, 주택죠. 같이 항상 연결시켜 주고요. 준주택이라는 것도 있죠. 준주택이란 오노다기. 오가 뭐죠? 오케이. 노는요?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다는요? 다중생활시설. 기는 기숙사. 유스호스텔. 준주택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민영주택이 뭐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민영주택. 틀렸죠? 자, 이번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왔어요. 뭐의 주택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얘기합니다. 됐죠?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됐죠? 그럼 물어봅니다. 국민주택이 뭐예요? 그러면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뭐냐고. 국민주택이 뭐냐고요. 국민주택이란 됐어요. 무슨 공익사항은 국민주택이 뭐예요? 국민주택이 어느 학원 어제 어느 학원에서 물어봤더니요. 국민주택이 뭐예요? 그랬더니 민영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야. 그래. 내가 아주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났는지 몰라요. 그 응용력을 좀 발휘한 거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니까 그러면 국민주택은 뭡니까? 그랬더니 민영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래요. 저한테 200대 맞았어요, 그 사람. 자, 갑니다. 자, 국민주택은 이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적 사업 주체. 무슨 사업 주체요? 공적 사업 주체. 됐나요? 자, 두 번째는 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도시기금.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있죠? 재정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됐나요? 네, 동시에 좀 전에 배웠던 국민주택 규모 있죠? 국민주택 규모를 갖춘 주택. 이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이에요. 그럼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자,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오해요, X예요? X예요. X죠? 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요, 국민주택의 규모만 얘기하는 거예요. 호당 세대당 얼마? 85제곱미터예요. 됐어요? 국민주택은 이러한 주택으로 이렇게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 안에는 국민주택의 규모가 포함되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는 국민주택이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러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민영주택. 됐어요? 자,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 우리가 배운 거, 개념 정리로 딱 정리하는 거. 됐어요? 그럼 갑니다. 이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여기 아까 했으니까. 그러면 주택을 건설할 때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사업계획 승인은 30호 30세대 이상이거나, 맞아요?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할 때 하는 거죠? 얘는 건축물 하나 짓는 거고, 얘는 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갑니다. 그럼 얘는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지 면적이, 이 주택단지의 면적이죠. 이 주택단지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만 이상이잖아요. 큰 규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에요. 일단의 토지니까.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 미만이면요, 시장, 군수지, 여기 구청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필지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됐어요? 얘는 일단의 토지니까 시장, 군수로 나온다는 거. 됐어요?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사업주체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면 면적에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죠? 국토부 장관에게 받는다는 거. 요것만 비교해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배운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줘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얘는 자기 건축물 자기가 사용 수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뭐 받아서? 사용 승인 받아서 자기가 쓰는 거야. 그럼 자기가 쓴다는 얘기는 법에서 정해진 용도대로 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쓰고 있던 용도를 뭐 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건축법에서는 용도 변경이 중요해요. 용도를 뭐 하려면?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뭐 했어요? 건설했어요. 얘는 건설한 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주택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팔아먹어? 여기에서 정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주 그냥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은 여기에서 정한 사람만 가져가라고. 여기에서 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주택법은 팔아먹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건. 이해하셨어? 괜찮아.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기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내용 몰라도 된다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야.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지를 일단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정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처음에 이게 없어서 힘든 거지. 됐나요? 자, 그럼 갑니다. 주택조합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주택조합은 가기 전에 이거야. 주택조합은 무슨 조합은요?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무슨 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주택 건설해서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끝. 이거예요. 주택조합은 무슨 주택 건설한다고요? 왜 조합주택이라고 그래요? 조합원에게 공급할 주택이니까 조합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네, 갑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있다 그랬죠?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인접한 오해엑스예요.
이거 틀리진 않겠죠, 이런 거. 그쵸? 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말이 돼야 안 돼요. 주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거야?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거죠? 이런 건 너무 틀린 거고. 3번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공급, 그 다음에 뭐라고? 직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이거 공식이라고 그랬잖아.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지금 외웠어요? 아이고야. 빨리 외우세요, 지금. 공식이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무주택자. 됐죠? 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성립된다. X.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아까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 있죠? 얘네들은 법인체로 해요. 무슨 체로 한다고요? 법인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성립돼. 근데 주택조합은 법인체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인가 받으면 성립되는 거지. 등기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 무슨 계획서상?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라는 건 어떤 주택이요? 주택조합이니까 무슨 주택? 조합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여기에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돼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라는 얘기는 조합주택 건설 예정세대수를 얘기하는 거지. 임대주택은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됐죠? 거기에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죠.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맞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 얘기해줬죠? 30호 이상이죠? 근데 2번 한옥은 몇 호 이상이라고? 그것만 알면 되고. 자, 3번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라고요? 원칙 30세대. 근데 예외 50세대 이상인 거 있죠? 4번이 틀렸잖아. 그쵸?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있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정비법에서 배웠잖아.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누가 시행해? 조합이. 뭐 받아서? 사업 시행 인가 받아서. 그쵸? 에? 그럼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의제돼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걔네들은 사업계획 승인 받을 일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됐어요? 자, 근데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 얘기하는 거야.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죠? 누가 시행해요? 시장, 군수가. 무슨 방식으로? 스스로 방식으로 해. 그럼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지. 그쵸? 근데 스스로 개량하잖아. 그러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한단 말이야, 공동주택을. 그럴 때는 그자들은 사업시행 인가 받은 거 아니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50세대 이상일 때. 됐어요? 그래서 4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바꿔야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스스로 방식으로 할 때,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됐어요? 네. 5번도 한번 읽어보고. 됐어요? 일단 그거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주택 상환사채 나오죠? 너무 쉽잖아. 이거 아까 이런 채권 나오면은 처리해주는 거
토지 상환 채권 하면서 얘기해 줬잖아. 예? 같이 한번 비교해 줘 볼게요. 자, 봐요.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지금 가장 기초적인 내용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죠. 다음 주부터는 이런 설명 없어요. 잘 들어야 돼. 자, 토지 상환 채권이야. 주택 상환 사채야. 맞아요? 맞죠? 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건 상환해 준다는 거야. 돌려준다는 거거든. 무엇으로? 토지로. 어떤 토지로? 조성된 토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성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니까 어느 법에서 나와야 돼? 도시개발법. 맞죠? 얘는 주택으로 돌려준다는 거야. 나중에 건설된, 지금 있는 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건설된 주택으로 돌려준다는 거고, 지금 있는 토지로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성된 토지로 돌려준다는 거야. 됐죠? 둘 다 어떤 거예요?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토지상환사채 누가 발행해요? 시행자가.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해요? 사업주체가. 됐어요? 근데 사업주체 중에서도 얘는 누구만 발행할 수 있냐면 등록사업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됐어요? 둘 다 비용, 그 사업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식이야? 둘 다 기명식이야. 됐어요? 됐죠? 네. 근데 토지상환채권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는요? 얘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지?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정한 자에게만 줘야 되니까 못 팔아먹는다고. 얘는 팔아먹을 수 있고 얘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갑니까? 좋아요. 쉽잖아. 안 쉽나요? 아이고야, 환장하겠네. 좋아요.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발행한다. X죠. 자, 무기명이다. X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 토지상환채권은 상환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쵸? 어차피 얘는 조성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우리 아까 우리 수영 방식에서 조성 토지 공급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얘는 이거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 사업 끝나고 나면 그냥 수의계약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상환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좋아요. 발행자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누구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얘는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장에 뭘 받아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4번. 그쵸? 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는 주택법이 적용되죠. 그쵸? 근데 미비점이 생기면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77번입니다.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이에요. 한번 보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건축물 지을 때도 이자는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확보해야지 건축허가 내줍니다. 예. 그러면 여기 주택 건설할 때도 주택 건설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갖고 자기 토지에다 건축물 짓는 거라면 얘네들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 일단의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는 택지를 지원해주는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서민용 주택 지을 때
무슨 주택 지을 때요? 서민용 주택을 지을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서민용 주택이 뭐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 또는 무슨 주택이요? 조합주택. 이거 건설하는 자에게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매수 임차하면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죠? 2년. 그렇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 건설한대요? 국민주택. 무슨 주택이요? 국민주택.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채비지 총면적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비싸게 싸게? 싸게. 원칙 무엇으로? 감정 가격. 예외 조성 원가. 이런 거 외우시면 되고. 4번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면 공적사업주체죠. 공적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수용권을 인정한다는 거. 그러면 위에 나온 사업주체 있죠? 3번에 나온 사업주체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 사업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등록 사업자는 사인이니까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어요? 대신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됐나요? 자, 78번 가죠. 주택의 공급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거죠. 주택의 공급은 뭐에서 정하는 대로? 불형. 이것만 알면 돼요. 불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자만 가져가라 이거예요. 됐어요? 예, 이렇게만 해준다면 미리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랬죠?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을 받고 복리시설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뭐 하라고요? 신고. 근데 공적사업주체는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러면 1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무슨 사업주체예요? 공적사업주체. 이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그쵸?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쵸? 네. 이렇게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도지사에 뭘 들어야 돼요? 의견. 자, 여기 한번 비교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해줬는데, 자,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됐어요? 네. 투기, 과열지구. 요즘 투기 과열지구가 핫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법은 너무 쉬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있죠? 왜 지정하는 거예요? 분양가 제한하려고요. 무슨 가 제한하려고요? 분양가 제한하려고 지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건 누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사업주체를 규제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해줄 때 그 분양가 제한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얘는 누구 규제하는 거라고요? 사업주체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사업주체가 분양가 너무 높게 책정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투기과열지구는 누구 규제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규제가 강하겠어요? 얘가 규제가 강하겠어요? 제가요? 아, 얘가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가 강하겠어요? 투기과열지구가 강했어요? 여기가 훨씬 강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너무 어렵게 공부해. 왜 어렵게 공부하냐면
이거에 대한 해독을 못해요. 용어에 대한 해독을. 용어에 대한 해독만 하면 얘가 무엇을 하기 위한 건지 알아야 몰라요. 알면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국장이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 들으라고 하죠? 투기가열지구는요,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가봐요. 국장이 투기가열지구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으면 되지. 시도지사의 의견 들으면 되고.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요, 국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규제가 훨씬 약하다. 뭐에 비해서? 예. 그래서 얘는 직전월로부터 몇 개월간, 3개월간 소급해서 평균 청약 경쟁률 있죠? 몇 대 몇? 20대 2를 초과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죠? 자, 얘는 규제가 훨씬 강한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투기적 거래 이런 것 때문에 매매차익 내려갖고 지금 뭐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얘는 훨씬 얘보다 강하죠? 소급해서 몇 개월간? 2개월간. 됐어요? 청약 경쟁률이 5대1, 5대1. 이런 곳에 투기가열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예? 여러분 여기 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쵸? 투기가열지구에서는 건설되어 있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지금 평균 청약 경쟁률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뭐가 전매 제한 받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20대 1을 초과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상승된 지역.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뿐만이 아니라 주택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그러면 자, 갑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았으면 자, 가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무슨 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 제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분양가격을 무슨 가격을? 미리미리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규제하려면 이거 무조건 되고 분양가격 공시해야지. 맞아요? 근데 공공택지라면 어디라면? 공공택지가 아까 뭔지 아시죠? 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의 공시를 누가 하면 돼? 사업주체가 하면 돼. 누가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는 사업주체 보고 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두라 그랬죠? 의미 파악만 하면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가봐요. 근데 3번 관광특구인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도시형 생활주택도 보급형 주택이라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4번이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사업주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맞아요? 분양가격 공시하여야 한다.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되는 거죠. 됐나요? 자, 건축법, 주택법. 됐나요? 자, 얘는 별게 없어요. 그쵸? 네. 지금 건축법, 주택법 설명하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 좀 몰라도 된다니까? 지금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투기가열지구 막 설명해 준다고 여기에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이 내용 좀 몰라도 돼. 얘를 잘 알려면 얘 왜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투기가열지구라는 게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왜 건축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가율주구 같은 게 안 나오고 얘는 용도 변경이 나오냐? 이것 때문에. 맞아요? 왜 건축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얘는 이것 때문에. 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구청장이 없냐?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단은 세부적인 걸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이 법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더 투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용어 알면 공법은 몇 점 맞는다고요.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대충 찍어도 60점 맞아요. 공법은 점수 맞기가 진짜 쉬워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외워.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고철문, 컨수문 적용되지 않은 건축이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이란 막 외워요. 그거 막 외워놔. 그래놓고 허가권자, 원칙, 시장건설, 창장,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강형시장. 근데 일정한 경우는 시장건설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또 막 외워. 그래놓고 공부하면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거? 뭐 이래요. 그래갖고 갑자기 또 뭐 이렇게 틱 물어보면요.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거 어디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분명히 공부해서 알아놨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를 해서 외웠는데 그게 외운 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공법 자체가 어렵다라고 그냥 아주 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공법은 원래 어려워. 그래서 그래. 아니에요. 원래 어려워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빼먹고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하세요. 네, 좋아요. 79번 주말체험 영농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네. 주말체험 영농 들어봤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말체험 영농은 여러분 농지법에서 나오지 취미 영농이지. 자, 그럼 가봐요. 이런 개념이에요. 농지는 소유의 개념이야. 주말체험 영농 딱 나오면 소유를 딱 생각해야 돼.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원칙은 소유 제한을 받아요. 뭐를 받아요? 소유 제한을 받아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야 돼. 원칙이죠? 근데 예외 주말체험 영농하는 자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 됐어요? 그 지문이 1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 그게 2번. 소유 상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 미만. 맞죠? 네. 3번은 좀 이따 하고 4번 지문부터 가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있죠? 네. 이것도 소유와 관련된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맞죠? 갑니다. 네.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누구에게? 시, 구, 읍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해야죠? 원래 이거예요. 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야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쵸? 그런 경우인데 못 믿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대신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요.
반대로 믿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소유에 속하고, 됐어요? 자, 외우는 거예요. 못 믿으면 받고, 믿으면 오케이. 그렇게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말체험 영농이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대신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게 4번 얘기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3번 지문이에요. 처분 의무야. 무슨 의무? 몇 년 안에 처분하라고? 1년. 그쵸? 여기 보세요. 처분 의무도 어디에 속해 있다고? 소유에. 그러면 여기까지 농지의 소유자가. 지금 출발은 이거라는 거예요.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해요,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없다고? 몇 년 안에 처분하라고? 오케이.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갑니다. 징집으로 인하여. 거기다 줄 그으면 되지. 뭐로 인해서?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한대요.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합니까? 그러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O예요, X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잘했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소유 농지예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부지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죠. 얘는 보전하고 관련돼 있어요. 뭐하고 관련됐다고요? 보전. 보전에는 농지 전용이라는 게 나오죠. 갑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가 아닌 목적에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전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 허가? 누구한테? 농장.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생활과 관련된 건 뭐 하라고? 생활과 관련된 건 뭐 하라고? 신고잖아. 그럼 지금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 생활지원과 관련돼 있죠? 전용한대요. 뭐 하라고요? 누구한테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생활과 관련됐는데 무조건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이지. 됐나요? 네. 이번에는 80번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에 또 하나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랬죠? 농업진흥지역. 보세요. 우리 이렇게 공부한 거 기억하는 거예요. 키워드 잡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맞아요? 자,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계란 후라이. 노림자이 농지 진흥구역. 흰자이 보호구역. 맞죠? 또 한 가지. 자, 얘는 녹관 농자에만 지정하는 거죠.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라 하지 마라.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운 거야. 주상공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돼, 안 돼? 어디에만 지정하라고? 녹관 농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를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농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절대 무슨 농지? 절대 농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농지는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농작물의 경작. 간현생 식물 재배로만 이용하라고. 절대 농지니까 그 얘기는 전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외 있죠? 예? 예외 어떻게 외웠죠? 신고, 군사, 공익. 신고, 군사, 공익은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봐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 틀렸잖아요? 뭘 또 4번이 4번은 1번이 틀렸지. 누가 지정한다고?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아니, 이거 꼭 수업 시간에 우리 많이 외웠잖아.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고? 농장이고.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이것 좀 외우라고 좀. 됐어요? 자, 2번.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게 보호구역이겠죠? 진흥지역은 녹간농자, 특별시는 제외되죠?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 이런 쪽으로만 하라고. 근데 예외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예외 옆에다 써놓고 외우세요. 예외 써놓고 그냥 간단하게 신고, 군사, 공익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5번 하나만 설명해주면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에 걸쳤죠. 그러면 어디 것만 따진다고? 진흥구역 것만 따진다고. 보호구역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흥구역 걸 따져서 진흥구역에 걸친 면적이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이하면 됐어요? 네. 그 부분은 진흥구역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전부 다 어디 거 받으라고? 보호구역. 이해하셨어요? 네. 정리 딱 해놓고 됐나요? 네. 오늘 배운 거는 공법 공부할 때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개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가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정리를 하세요. 이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뼈대를 만들어 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기에다가 조금씩 살 붙여. 뭐씩 살 붙인다고요? 조금 코딱지만큼씩 살 붙여. 됐나요? 예, 그거면 이것만 딱 잡아놓으면 살 붙이는 거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것만 정리하세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